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이 구속 수사. 예, 구속 수사를 네. 촉구하면서 피켓 시위도 했지만 그에 앞서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도 하셨잖아요. 네. 우병우 구속 수사하라고. 그런데 계속 얼굴 한번 못 보다가 드디어 국조특위 청문회장에 들어가는 우병우 수석을 만나셨어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의원님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분이 있었던, 그러나 지금도 이번 처벌을 안 받고 특검 수사 소환 조사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좀 답답한데요. 우병우 수석이 가장 마지막 수순일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특검에. 네, 제가 볼 그래요? 때는. 김기춘 실장이 아니고요? 김기춘은 지금이 사실 거의 지금 얼개가 짜졌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미 네. 특검에서 저는 구속 방침까지 굳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의 얼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김기춘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병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특검 수사가 사실은 검찰 수사를 기초로 먼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거의 많은 부분이 사실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뇌물죄 파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많이 조사가 돼 있었는데 우병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사실 수사가 전혀 거의 안 된 상태로 온 거죠. 사실 우병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했던 수사는 그때 그 당시 개인 비리 문제에 대한 수사 네. 그런 정도에 한정이 되고 실제로는 전혀 직무유기 부분이라든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우병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겁니다. 네.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2월 28일 날 끝났는데 1차가 연장해 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한교안 황교안 권한대행이 등이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예. 네, 한교안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거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그 특검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맞아요. 저도 예. 정말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특검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특검이 진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수사에 계속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를 내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교안 권한대행도 그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이제 특검법 개정에 들어가는 논점 중에 그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안 되더라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라도 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특검 끝나기 내부 전에. 분위기는 그렇다 그래요. 저희들이 취재를 좀 해보면 기간 연장 기대하지 말자. 70일 안에 다 끝내버리자.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일한대요. 그래서 일단 잠자는 그런 시간을- 마음가짐으로는 하셔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일단 그런 마음, 마음가짐으로. 일단 그런 마음. 그래야지 뭔가 더 성과가 많은 나오지 수사를 할수 않겠습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진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이게 박범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네. 네. 어머님 너무 오늘 단어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특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일해라. 아니 일을 하고 미션이 있다고 합니다. 강렬합니다. 실제로 네. 특검의 수사관들이. 예, 네. 특검 수사관들이 실제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댓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대놓고 수원 시민이고요. 김정훈님께서 네. 의원님께 한 표 행사한 1인입니다. 의원님 좀 더 활약해 주세요. 이런 의견.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뭔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특검도 응원해 주시고 네. 헌재에도 빠른 판결 독려해 그렇군요. 주시고. 네. 박찬현님께서는 백혜류연 네. 그리고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키 이런 분께서 특검에 보너스 좀 주자고. 새벽 3시까지 일하니까 우리 특검에 보너스 좀 줍시다. 이런 국민 제안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한꺼번에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진짜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에서 초동 수사를 안 해놨기 때문에 특검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얼마나 진도를 뺄 수 있다고 보세요? 우병우 건요? 네. 지금 그래도 계속 이제 해경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지시. 네, 했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결국은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요. 저는 검찰에 대한 수사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네.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부터 또 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정윤의 문건 수사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이 네, 역할. 했던 역할. 네. 그리고 또 한 포인트는 이 부분은 조응천 의원도 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그 특검을 왜 안 그렇죠. 부르냐, 막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에 직접 전화해서 서버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지시한 배경. 그렇죠. 관련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직권남용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삼성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 과정을 박근혜 대통령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정권 안에 끝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서 더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갔어요. 22시간 조사를 받고 왜 집에 보냈어요? 구속 안 합니까? 일단은 이제 그 구속하려면 긴급 체포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오히려 더 구속영장 청구할 때 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긴급 체포 요건이 또 엄격하게 따져야 되니까 이제 이재용이 뭐 도주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실제로.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참조가 되지 증거 않았을까? 인멸은요? 증거인멸 부분은 특검에서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에 대한 거는 이제 증거 이재용을 부르면서 거의 네. 모든 조사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겠죠. 판단의 문제만 남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만약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장충기라든지 그 삼성의 미래전략실 예, 미전실 관계자들 관계자들 먼저 네. 다 순차적으로 한 후에 마지막에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장충기 사장 그리고 네. 박상진 사장은 네. 삼성전자고 네. 그리고 그 미래전략실 실장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예, 이름까지는 갑자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네.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방금 알고 있었던 것도 요새는 돌아서면 이 최순실 언어 쓰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뭐 이렇게 최순실 너무 씨가 많은 했다는 사실 인물이 등장인물이 있어가지고 예, 등장하죠. 예,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 장충기 실장, 부실장 그리고 장충기와 그 다음에 최지성 부회장 두 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특검이 할 것이다. 네. 안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신병 처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군요. 이번 주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주말에 어쨌든 네네. 끼는 부분이 있으면 법원과의 그런 것도 고려는 좀 해야 되니까요. 네네. 네,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그 태블릿 PC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블릿 PC 가지고 계속 보수단체 집회에서 논란이 됐어요. 뭐 조작설 거기에다가 뭐 새로운 사실을 넣었다 막 그래서 손석희 사장 막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화형식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2의 태블릿 PC가 나온 거예요. 네. 누가? 장시호 장시호. 씨가 그렇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그것을 증거로 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걸 장시호가 왜 냈을까? 검사의 입장에서 장시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시호 같은 경우도 철저히 본인 이주의 그 집안이 원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이주의 사고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 청문회장에 나왔을 때도 좀 엉뚱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결국은 최순실이 권력서열 일이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예, 예. 일을 증언도 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청문회장이 나온 것 자체가 의외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사실 나오지 안 않았습니까? 나왔어요. 핵심 맞아요, 증인들이 맞아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네. 장시호는 출석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또 증언을 했고 안민석 오다고 썸도 타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요. 장시호 같은 경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그것이 무슨 강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네. 판단해달라 하고 있지만 네. 다 범죄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했거든요. 지금 거의 유일합니다. 사실 정호성 같은 경우도 지금 정호성. 말을 바꿨죠. 말 인정했다 바꿨어요. 말 바꿨죠. 예. 또 안종범 같은 경우도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을 다투면서 안전히 이렇게 예. 전투태세로 예. 돌입하고 있는데 반해서 예. 장시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사실 인정한 걸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시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를 하면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를 인정을 하면서 선처를 받겠다. 이런 전략으로 완전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보입니다. 이모고 뭐고 됐고 네, 자기는 나는 일단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고 아들을 만나고 싶고 뭐 이런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불고 있다. 네? 다 이 저기 자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시호 씨가 요새 특검 도우미로 알려졌대요. 특검 도우미. 네. 네. 특검 도우미 장시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선처를 해줍니까? 실제 검사들이? 실제로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 검찰 단계를 꼭 바라는 거는 아니고요. 네, 검찰에서도 해줄 수 있지만 네. 또 법원에서도 어차피 예. 정상 참작이 예.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전의 정이 있다. 네. 이렇게 보통 개전의 정이 있다. 네, 표현을 하는데 예, 예. 네. 어쨌든 지금 주요 이제 피의자들이 전혀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특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가 되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장시호 씨 개인 범죄에도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거기를 통해서 10억을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중에 5억을 그 착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횡령 혐의가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플리바게닝 이런 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 제도는 제도 안 되기 자체가 때문에 없잖아요. 예. 이미 장시호 씨는 기소됐습니다. 그 사실로 예. 범죄 사실은 기소됐기 때문에 네. 그거가 죄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형을 정할 때 아하. 실형이 아니라 뭐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형 네. 집행정지나 혹은 네. 뭐 기소유예나 기소는 기소유예는 됐으니까 없죠. 안 되는 됐으니까 거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정도는 네. 가능할 것이다. 네. 그거를 노리고 그 장시호가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다 자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직무유기 부분이라든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안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검에서 우병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겁니다. 네.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2월 28일 날 끝났는데 1차가 연장해 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한교안 황교안 권한대행이 등이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한교안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힘들 거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 국민적인 요구가 그 특검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맞아요. 저도 정말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특검 우병우 전 수석이 출석을 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이 그 구속 수사 구속 수사를 네. 촉구하면서 피켓 시위도 했지만 그에 앞서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농성도 하셨잖아요. 네. 우병우 구속 수사하라고. 그런데 계속 얼굴 한번 못 보다가 드디어 그 국조특위 그 청문회장에 들어가는 우병우 수석을 만나셨어요. 저희가 그 현장에서 의원님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공분이 있었던. 그러나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갈 길이 먼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특검 수사가 사실은 검찰 수사를 기초로 먼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거의 많은 부분이 사실 조사가 돼 있었습니다. 뇌물죄 파트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많이 조사가 돼 있었는데 우병우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사실 수사가 전혀 거의 안 된 상태로 온 거죠. 사실 우병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했던 수사는 그때 그 당시 개인 비리 문제에 대한 수사 네. 그런 정도에 한정이 되고 시험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특검이 진짜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수사에 계속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과를 내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 못할 것이다. 아. 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 거부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이제 특검법 개정에 들어가는 논점 중에 그 부분도 있는데요. 네. 또 이번 처벌을 안 받고 특검 수사 소환 조사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소환이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좀 답답한데요. 우병우 수석이 가장 마지막 수순일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번 특검에 네, 아, 제가 볼 그래요? 때는 김기춘 실장이 아니고요? 김기춘은 지금이 사실 거의 지금 얼개가 짜졌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미 네. 특검에서 저는 구속 방침까지 굳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거의 얼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김기춘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병우